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아주 흥미로운 자료를 가져왔습니다. 1973년 12월 8일 강연 녹취록인데요. 제목부터가 예사롭지 않아요. 마음에 독을 먹지 마라. 네, 맞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우리가 살면서 겪는 어떤 외부의 비난이라든지 아니면 내 안에서 스물스물 올라오는 부정적인 생각들 있잖아요. 네네. 그런 걸 이제 강연자는 마음의 독이다, 심지어 마왕이다 이렇게 부르는데요. 여기에 휘둘리지 않고 어떻게 하면 내면의 조화를 찾을 수 있을까? 그걸 탐구하는 강연입니다. 마음의 독, 마왕이라니 좀 강렬한데요? 그렇죠. 핵심은 결국 그거예요. 외부에서 독이 들어올 때 이걸 막 직접 맞받아치고 싸우고 이러는 것보다는요. 팔정도라고 하는 어떤 내면의 기준, 팔 정도요? 네, 이 기준으로 좀 건강하게 걸러내고 또 그 결과에 대해서는 내가 스스로 책임진다. 이걸 배우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와, 근데 1973년 강연인데 마음의 독, 이 표현이 어째 요즘 시대에 더 와닿는 것 같아요. 정보도 너무 많고 자극도 강하고 하니까요. 정말 그렇죠. 강연에서도 우리가 살면서 뭐 환경이라든지 교육, 사회 관습 이런 것 때문에 원래 가진 선한 마음 대신에 거짓된 마음이 생길 수 있다. 이렇게 경고하더라고요. 남한테 잘 보이려는 마음, 뭐 이기려는 마음 이런 거예요. 네, 맞아요. 그런 환경 속에서 나도 모르게 그런 마음이 이렇게 자리 잡기가 쉬운 거죠. 근데 여기서 되게 흥미로운 지적이 하나 있는데요. 뭔가요? 이렇게 뭐 분노라든지 아니면 조급함, 이런 내면의 불균형 상태를 안고서요. 무작정 명상, 그러니까 선정에 드는 건 오히려 위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위험하다고요? 보통 마음 비우는 게 좋은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그게 말이죠. 마음이 아무런 어떤 기준이나 뭐랄까 방어막 없이 그냥 텅 비어버리면요. 마치 빈집에 아무나 들어올 수 있는 것처럼요. 아, 부정적인 외부 영향력, 강연에서는 이걸 지옥령이라고까지 표현하는데 이런 거에 더 쉽게 휘둘릴 수 있다. 이런 경고인 거죠. 그러니까 무작정 비우는 게 능사는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아하, 그렇군요. 그럼 그 기준, 그 마음을 지키는 방법은 뭘까요? 강연자가 그 피부병 치료 경험을 예로 들었다면서요? 네, 그거 아주 생생한 비유죠. 젊었을 때 피부병, 완선을 앓았는데 치료할 때요. 그 병변 중앙에만 약을 바르니까 병균이 오히려 주변으로 막 퍼지더래요. 어휴. 그래서 전략을 바꿔서 주변을 이렇게 빙 둘러싸듯이 약을 발라서 안쪽으로 몰아넣는 거죠. 일종의 포위 작전처럼요. 그랬더니 깨끗하게 나았다. 이 경험이 바로 마음의 독이나 마왕을 다루는 방식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포위 작전. 그게 구체적으로 뭔가요? 그럼 마음의 포위 작전은? 그게 바로 팔정도입니다. 이게 뭐냐면 크게 보면 올바른 견해나 생각 같은 지혜의 측면, 네. 그리고 올바른 날, 행동, 생활 같은 어떤 윤리적인 측면, 네. 그리고 또 올바른 노력, 마음 챙김, 집중 같은 정신 수양의 측면, 이 8가지 기준을 다 아우르는 거예요. 이걸 마음의 어떤 굳건한 잣대이자 필터로 삼으라는 거죠. 잣대 필터. 네. 그래서 부정적인 생각이나 외부의 비난 같은 독이 딱 들어왔을 때 거기에 직접 맞서 싸우기보다는 이 기준으로 한번 이렇게 걸러내고 중화시켜라 이런 의미예요. 그리고 이걸 그냥 아는 걸 넘어서 꾸준히 실천하는 게 중요하다고 아주 강조를 합니다. 8가지 기준이라 듣기에는 참 좋은데 이걸 일상에서 꾸준히 지킨다는 게 정말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약간 너무 높은 기준처럼 느껴지기도 하고요. 물론 쉽지 않죠. 그러니까 강연자도 꾸준한 실천을 그렇게 강조하는 거겠죠. 뭐랄까 완벽하진 않더라도 이 기준들을 계속 의식하면서 살아가려는 그 노력 자체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올바른 기준이 없을 때 이게 얼마나 위험해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좀 충격적인 이야기도 강연에 나오잖아요. 혹시 그 아우크츠 마라 이야기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스승의 잘못된 가르침. 사실은 그게 스승 부인의 모함이었는데 그걸 분별 없이 그냥 고지고대로 믿고 깨달음을 얻겠다면서 100명의 손가락을 모으려고 살인자가 된 제자 이야기요. 끔찍하네요. 그렇죠. 올바른 기준, 즉 팔정도 없이 열정이나 그냥 믿음만 앞설 때 이게 어떻게 마왕에게 길을 내줄 수 있는지를 아주 극명하게 보여주는 그런 사례죠. 정말 무서운 이야기네요. 열정만으로는 안 되는 거군요, 진짜. 그럼 이 모든 이야기들이 결국 어디로 향하는 걸까요? 결국에는 자기 책임입니다. 당신이 당신 마음이라는 왕국의 통치자다 이런 거죠. 통치자요? 네.
외부에서 어떤 정보나 비난, 즉 독이 들어오던 간에요. 그걸 받아들여서 내 마음을 막 어지럽힐지 아니면 이 팔정도라는 필터로 딱 걸러낼지 이건 전적으로 당신의 선택에 달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 탓, 환경 탓 이걸 하기보다는 문제의 원인하고 해결의 열쇠를 당신 안에서 찾고 당신의 판단과 반응에 책임을 져라. 이런 강력한 메시지예요. 근데 모든 원인을 내 안에서만 찾으라는 게 때로는 좀 버겁게 느껴질 수도 있지 않을까요? 외부 요인을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는 건데. 그거 좋은 지적입니다. 물론 강연의 맥락이 외부 상황 자체를 부정한다기보다는요. 그것을 받아들이고 해석하는 나의 마음 상태와 기준, 여기에 궁극적인 책임이 있다는 점을 강조하는 걸로 보여요. 그러니까 외부 자극은 계속 있겠죠. 하지만 거기에 어떻게 반응할지는 내가 결정한다는 거죠. 그렇군요. 결국 내 마음의 기준을 세우고 그걸 끊임없이 점검하는 연습, 이게 필요하다는 거네요. 바로 그거죠. 오늘 이 강연의 지혜를 통해서 당신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외부에서 들려오는 소리나 내 안에서 이는 감정의 파도에 지금 어떻게 반응하고 계신가요? 이 팔정도라는 필터를 한번 적용해 보는 건 어떨까요? 네, 오늘 우리는 마음의 도구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 방법에 대해 좀 깊이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핵심은 팔정도라는 올바른 기준을 통해서 내면을 좀 단단히 하고 또 경험이나 정보를 분별력 있게 받아들이면서 궁극적으로는 자신의 마음에 대한 어떤 주체적인 책임을 지는 것, 여기에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 한번 던져보고 싶어요. 강연자가 우리의 몸, 이 육체 자체가 부모님 사랑의 증거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했거든요. 네, 그런 표현이 있었죠. 만약 이런 관점에서 당신의 몸과 마음을 바라본다면 내면의 독이나 어떤 외부의 어려움에 대처하는 방식에 혹시 어떤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까요? 한 번쯤 곱씹어 볼 만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저희의 심층 분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